들어가며 손에 없는 노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지혜의 돈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흔히 되풀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무조건 되풀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젊을 때는 조금 손해를 봐도 다시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있지만 노년에는 그럴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잘못 베풀면 되돌릴 수도 없고 상처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혼자가 되어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노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삶을 바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람 돌아오지 않더라. 72세 박정숙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정숙 씨는 가정이 평안하도록 묵묵히 희생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숙 씨는 여전히 자녀들을 챙겼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둘째 딸은 공무원, 막내 아들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되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뜸하던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동생은 평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가끔씩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액수가 컸습니다. 2천만 원이면 정숙 씨에게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동생이 어려운데 어떻게 안 도와준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결국 적금을 깨고 돈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창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요. 1,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다니는 회사는 어쩌고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는 거니? 와이프 명의로 가게 하나 차리려고요. 진짜 대박 아이템이에요. 엄마, 제가 오죽하면 엄마한테 돈을 빌리겠어요? 정숙 씨는 난감했습니다. 이미 동생에게 큰 돈을 빌려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아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적금을 모두 휴약하고 보증금도 떼서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둘째 딸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빠듯해요.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너희는 여행도 가고 할 거다 하면서 왜 맨날 돈이 모자라니? 엄마, 이것만 도와줘요. 정말 곧 갚을게요. 그렇게 해서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모두 꼭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연락이 끊겼고 자녀들은 지금 좀 어려워서 라는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번 달에 보너스 받으면 드릴게요.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하지만 돌아온 돈은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돈을 지켰다면 지금처럼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숙 씨는 몸이 너무 아파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의사는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단다. 도수 치료와 주사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아껴 먹을 수 있는 약만 처방받고 전문에 나섰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간절했지만 정작 어머니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은 내가 힘들 때를 대비해 꼭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70세가 넘으면 내 노후를 책임질 돈을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한다. 돈을 베푼다고 해서 사랑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용당하기 쉬울 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람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정숙 씨의 말에 공감되지는 않나요? 노년의 돈은 자녀를 위해서도 친척을 위해서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꼭 지켜야 합니다. 내 건강을 희생하면 결국 아무도 돌봐주지 않더라. 안녕하세요. 지혜의 돈인 가족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는 박정숙 씨가 평생 베풀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깨달은 또 하나의 교훈. 결표 내 건강을 희생하면 결국 아무도 돌봐주지 않더라. 결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녀들을 돌보느라 자기 몸이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아온 생활.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픈 몸을 이끌고도 멈출 수 없었던 이유. 정숙 씨는 한평생 집안일과 가족을 위한 일로 몸을 혹사해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아파도 참고 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니 사정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려는가 허리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고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고 딸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엄마, 나 출근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손발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녀들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몸을 이끌고 시간을 보고 집을 청소하고 손주들 간식을 챙겼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허리가 아파도 무릎을 꿇고 같이 놀아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주를 하나 올리다가 결국 허리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다? 나 괜찮아.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하루 이틀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한마디. 병원에서 의사는 정숙 씨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허리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무리하시면 나중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몸을 혹사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국 남는 건 병든 몸뿐이구나. 주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꽤 나올 텐데 괜찮으시다? 정숙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이미 돈을 빌려준 상태라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결국 그녀는 값비싼 치료 대신 처방받은 약만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막상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동안 자녀들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내주고 손주들을 돌봐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이 아프니 그 누구도 그녀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약만 받아왔어. 아이고, 병원비 아까워서 그러셨죠? 아니야. 그냥 약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자녀들은 그 말을 듣고도 어머니가 정말 괜찮은지 깊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 던지듯 걱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돌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을 먼저 챙기자.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끝내기로 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는 대신 할머니 허리가 아파서 같이 앉아서 놀자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손주를 맡기려 하면 미안하지만 이제 나는 내 건강을 지켜야 해서 더 이상 손주 돌보기는 힘들 것 같다 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엄마, 손주 보는 게 힘드셨어요? 응,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겠어.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자. 놀랍게도 자녀들은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정숙 씨의 건강을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종종 건강 보조제를 챙겨줘 다른 병원에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항상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하자 그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정숙 씨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돌보니 자녀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더라. 그동안 우리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족을 위한 길이다. 지혜의 돈인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가족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몸이 아파도 참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노년의 삶은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결국 내가 외로워지더라. 안녕하세요. 지혜의 도민 가족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내 건강을 희생하면 결국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는 교훈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깨달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결코 자식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결국 내가 외로워지더라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지나쳐서 자녀들에게는 부담과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부모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 박정숙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고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곁에서 조언하고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들의 인생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엄마, 그건 제 일이에요. 박정숙 씨는 늘 자녀들의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큰아들이 직장을 옮기려 할 때는 밤새 걱정하며 말렸고 딸이 이혼을 고민할 때는 직접 나서서 말렸습니다. 손주들의 교육 문제에도 적극 개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어머니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이 점점 부담과 간섭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회사 생활이 힘들다며 퇴사를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아니, 너 지금 다니는 회사 얼마나 좋은다.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버텨야지. 이직하면 또 적응해야 하고 돈도 안정적이지 않을 텐다. 하지만 큰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차진을 냈습니다. 엄마, 그건 제 일이에요. 저도 가진 답이 있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정숙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 걱정하고 조언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걸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어머니에게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머니와의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니까 왜 자식이 나를 멀리하는 걸까? 그제야 정숙 씨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에 깨닫다. 손주들의 교육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 씨는 손주들의 성적이 걱정되다 내 며느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영어 학원 좀 더 다녀야 할 것 같다. 요즘 시대에 영어 못하면 안 되잖아. 요즘 초등학교에서 수학이 중요하다던가. 따로 과외라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린단 요즘 어머님께서 저희 집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시는 것 같아요.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아이들도 할머니가 오시면 부담스러워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다.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는 그것이 스트레스와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자녀들은 나를 피하는 걸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너무 조종하려고 했구나.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만 그들의 인생은 결국 그들의 몫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자. 이제는 자녀들이 고민을 이야기해도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은 부담 없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답을 정해주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자주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공부 이야기 대신
할머니, 오늘 축구 시합에서 이겼어요. 할머니, 이번에 그림 대회 나갔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자녀들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구나. 지혜에 돌린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녀들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이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이유로 자녀들을 힘들게 하진 않으셨나요?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녀들은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놀랍게도 한 걸음 물러서면 자녀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지혜이다. 불필요한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된다. 안녕하세요. 지혜에 도는 가족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는 자식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결국 내가 외로워진다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침묵은 지혜이다. 불필요한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된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에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조언이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가족 간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기도 하죠. 많은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기분 나빠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가족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해본 말인데 그 한마디가 만든 거리. 박정숙 씨는 평소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있을 때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죠. 특히 자녀들에게는 늘 걱정이 많아서 그들의 삶에 대해 조언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가족 모임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정숙 씨는 안쓰러운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내 성격이 좀 더 부드러웠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내가 성격이 문제라는 거야? 그냥 해본 말인데. 널 걱정해서 그런 거야? 엄마,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저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저렇게 화를 낼까? 그날 이후 딸은 어머니에게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어머니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냥 해본 말인데 그 한마디가 딸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말을 했구나. 어쩌면 침묵이 더 좋은 답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색해진 이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요리를 할 때마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요리를 간단하게 하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어머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님이 잔소리하셨어.
순간 가슴이 천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이야기한 것뿐인데 며느리는 나를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 후로 며느리는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빠서요, 어머님.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요. 그 말이 거절이라는 걸 정숙 씨는 알았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쉽게 했구나. 그냥 두고 볼 걸.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때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침묵도 진리일 수 있다. 불필요한 말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침묵이 만든 놀라운 변화. 그 후 정숙 씨는 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도 조언을 먼저 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딸이 다시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예전 같았으면 내 성격이 문제가 라고 말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겠네. 그러자 딸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한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랑 이야기해서 속이 좀 풀렸어. 고마워. 순간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굳이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구나. 며느리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요리할 때 잔소리를 하지 않고 잘하는다며 칭찬만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요리 한번 드셔보세요.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줄이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더라. 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말의 법칙. 우리는 평생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이 아니라 정천이 더 중요한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가 조언을 원할 때만 조언을 하자. 말보다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만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한 힘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지혜의 동인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불필요한 말로 인해 가족들과 거리감이 생긴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보다 말을 조금 줄이면 더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침묵의 지혜를 실천해보세요. 놀랍게도 한마디 덜 하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동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장을 통해 박정숙 씨가 깨달은 소중한 두 군들을 나누었습니다. 돈을 함부로 베풀지 말 것, 건강을 희생하지 말 것, 자식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 불필요한 말을 줄일 것.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동안 우리는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남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건가? 박정숙 씨는 평생의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도 결국 아무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그렇게 사려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 이 말 위에 새로운 걸 시작해도 괜찮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의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숙아,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 앞으로라도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다. 이전에 정숙 씨라면 자녀들이 부탁하면 손주를 돌봐주고 명절이면 음식을 잔뜩 준비하며 가족을 위해 몸을 혹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에 미안하지만 이제 내 건강을 먼저 챙기려고 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전을 부치느라 고생하는 대신 이번에는 너희가 차려가. 나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먹은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도 어머니의 변화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엄마를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이제야 어머니가 진짜 가족의 중심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이라 남도 나를 사랑한다. 정숙 씨는 이제 아침이면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들 도시락을 싸느라 바빴을 시간입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그린 그리기 수업을 듣습니다. 젊었을 때는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남아 그림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근교 여행을 떠납니다.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가거나 한적한 시골 마을을 돌아보는 것이 이제는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 손주들만 챙겼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가족들도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더라. 내가 나를 소중히 하니까 사람들도 나를 더 존중해주더라. 그동안 정숙 씨는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이다. 남도 나를 사랑한다.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들을 위해 몸을 혹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이제부터는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의 동행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여전히 남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혹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것 같아 망설여지시나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질문. 여러분은 지금 나를 위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남을 위해 희생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인생이 시작됩니다.